안녕하세요. QR코드 앤 디자인 윤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QR코드를 스캐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QR코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R코드 어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물론 이 이상 수십 가지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검색창에다가 바코드나 QR코드 혹은 각각의 이름들을 검색을 하시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는 포털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것의 경우는 바코드만 바로 인식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의 기능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기업에서 만들어 놓는 가장 대중적인 스캐너는 바로 이 스캔이라는 것입니다. 스캔이는 QR코드, 일반적인 데이터 매트릭스까지 가장 방대한 코드를 읽어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크루크루나 에그먼, PR릭, PR 스캐너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QR코드의 스캐너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때는 QR코드만 인식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바코드도 인식하는 것을 보시면 아마 마트에 가실 때 조금 더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원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ISO의 경우는 그런 애플에 대한, 아이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겠죠. 그리고 애플 외에 대부분 우리는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습니다. 크루크루의 경우는 옴니아폰 1, 2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옴니아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스캐닝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참조해서 아이폰에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앱스토어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앱스토어는 모든 많은 어플리케이션, 앱이라 부르죠. 앱이라고 부르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 스캔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창에다가 스캔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스캔이라는 결과물이 나타날 것이고요. 만약에 스캔이라고 검색하지 않고 그냥 스캐너 혹은 QR코드라고 검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하시고 나서 아이폰의 경우는 아이튠스만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암호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넥스트만 누르시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캐닝 모양의 버튼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냥 이 버튼을 클릭만 하시면 바로 카메라처럼 화면이 뜨면서 스캐닝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는 다양한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스캔이라고 검색하신다거나 혹은 QR코드, 바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 혹은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구매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손쉽게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PC에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방법이 복잡해서 제가 미처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에뮬레이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에뮬레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폰처럼 보이는 건데 이것은 IBB 데모라는 그러한 에뮬레이터인데요. 모바일 앱을 개발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치 여기서 제가 어떠한 특정 모바일 사이트를 입력을 한다거나 하면은 그 모바일 페이지가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이버에 그 모바일 사이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쭉 보여지게 되죠. 이걸 보시면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보여지겠구나라고 대충 짐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강의에서는 이 에뮬레이터를 사용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 주변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는 QR코드 내에 다양한 정보를 담은 URL을 연결하는 그 링크입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을 꺼내서 다운받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보시고 이 각각의 QR코드들을 찍어보세요. 아까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지. 제가 왼쪽에 있는 요 QR코드를 찍었더니 QR코드의 활용 사례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읽으실 수 있겠고요. 잠깐 옆으로 비켜서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QR코드를 찍었더니 이렇게 유튜브가 바로 연동이 되면서 구글의 음성 검색 소개팅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유튜브 영상들도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관련된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이런 QR코드가 가장 대중적인 코드입니다. 이러한 가방 브랜드나 이러한 포털 사이트의 경우도 이렇게 QR코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함으로써 찍으면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찾기 혹은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 값인데요.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흔히 애완동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애완동물은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을 떠나거나 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이럴 때 그 개 목걸이에다가, 고양이 목걸이에다가 QR코드를 박아준다면 단순히 그 동물에 대한 이름뿐만 아니라 QR코드 주인에 대한 그런 정보값들도 모두 담을 수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참고 사이트라는 것을 찍어 보시면 제가 이러한 인터넷에서 이러한 것을 검색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운영을 하는 그런 블로그 안에 당신께서 그러한 강아지를 잃어버린 경우와 잃어버린 강아지에 대한 그런 홍보 글을 올린 것을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네, 특히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바코드를 찍었더니 이러한 정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제가 나중에 지워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직접적인 텍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PC에서 이러한 QR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이름은 바캡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텍스트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거 제가 중간중간 써도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한 정보나 혹은 온라인 상에서 이러한 동물을 잃어버렸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담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간단하면서 호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추적이 됩니다.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까지 왔는지 정보를 담은 그러한 QR코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러한 예를 담은 기사를 제가 기사의 URL을 담은 QR코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활성화되고 있진 않지만 각 지자체에서 이런 운동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의 경우 한우 생산자 추적제라는 게 있었죠.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QR코드만 찍어 보시면 그 한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농산물 추적을 할 때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들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보신다면 금방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지 추론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티켓 서비스가 있습니다. 티켓 서비스는 항공권이나 극장이나 혹은 영화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QR코드인데요. 이러한 티켓 서비스를 QR코드로 대체함으로써 발생되는 커다란 이익이나 수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연을 많이 보호하게 되겠죠. 종이가 많이 아껴지니까. 그리고 항공권이나 이러한 티켓의 경우는 좀 소중하죠. 그래서 분실의 위험이 적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이미 이지 티켓처럼 발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QR코드와 QR코드 스캐너가 활성화가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모바일로 가능한 모바일 쿠폰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QR코드는 극장에 관한 QR코드 관련 뉴스입니다. 한번 찍어서 보시고요. 여행 정보나 길 안내에서도 여러분들 QR코드를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행지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러셨을 때는 답답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중간중간에 그 여행지나 여행로에 대한 안내가 박혀 있는 QR코드가 박혀 있다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가로등 밑이나 혹은 뭐 문고리, 문 앞에서도 조그맣게 크게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시는 이러한 QR코드들은 한국관광공사나 제주 여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QR코드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러한 QR코드의 경우는 구글 맵인 것 같죠. 구글 맵인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지정에 이렇게 이미지 대신 QR코드를 박아놨어요. 그러면 뭐 사진이나 설명이나 이런 거 대신 스캐너를 가지신 사용자가 찍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넓어질 시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모바일과 교육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앞전에 보셨던 다양한 사례들의 경우는 우리가 익히 봤던 그러한 QR코드의 활용 사례예요. 혹은 뭐 조금 더 단축시키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QR코드가 문화와 교육과 만난다면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앞으로는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북QR이라는 사이트를 되게 많이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아직 큰 사이트는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들이 좀 이쪽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사실 어떻게 제가 더 활용을 할 건 없었고 그 페이지들을 가지고 QR코드를 만드는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쭉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것들을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찍어보세요. 일단 이렇게 오피스 21이라는 것을 찍어보시면 요 세 개의 QR코드도 제가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서 퍼온 QR코드인데요. 각각을 찍어보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연동이 된다거나 혹은 구현 동화가 나온다거나 혹은 해당하는 카탈로그가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거나 됩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일단 그 부피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오피스 강의를 한 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 강의를 한 세트를 구매를 하면 일반적으로 CD가 20장이 되면 용량이 장난 아니겠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CD 플레이어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CD 플레이어조차 얼마나 사이즈가 큽니까? 혹은 뭐 컴퓨터를 켜셔야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QR코드를 가지고 QR코드 20장을 딱 찍어줘요. 그러면 CD 한 장, CD 20개가 아니라 책 한 페이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CD 20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이나 혹은 성인들이 언어 공부를 할 때 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테이프를 듣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페이지 맞춰서 듣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페이지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QR코드를 찍어 놓는다면 찍으면서 바로 동시에 플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러한 사례들을 쭉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되게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 삼아 보시라고 이렇게 QR코드 3개를 찍어봤고요. 뭐 하나만 찍어볼까요, 제가? 네, 이렇게 하나를 찍어봤더니 오피스 엑셀 2010이라는 것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강의를 볼 수 있고요. 샘플 보기 선택하시면 샘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QR코드를 스캐닝할 수 있는 그러한 스캐너들의 종류를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비록 이미지지만 QR코드 스캐너를 다운받는 방법들을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부분에서 QR코드를 볼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QR코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뭐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거나 대단한 목적을 가진 QR코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QR코드가 되게 손쉬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